평생을 바친 내 노후, 그 화려한 실버타운은 감옥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규칙적이고도 잔인하게 방 안을 채우는 시계 초침 소리입니다. 째깍째깍째깍. 남편이 상을 당하고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50년을 그림자처럼, 때로는 버틴 목처럼 함께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지고 나니 이 30평짜리 아파트는 집이 아니라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오늘이 제 75번째 생일이더군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빗질을 하는데 한숨이 툭 떨어졌습니다. 주름진 눈과 하얗게 서리가 내린 머리카락. 젊은 날 그 고생을 하며 3남매를 키워낼 때는 세월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참 더덥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아들 민우는 사업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작은아들 준우는 대기업 회사원이라 맨날 초주검이 되어 퇴직을 걱정합니다. 막내딸 수연이는 학교 선생님이라 애들 가르치랴, 제 자식 키우랴 늘 허덕이지요. 자식들이 번듯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성공했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생일날 아침, 축하 전화 한 통 없는 적막한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니 눈시울이 붉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다들 바쁘니까. 지들 살기도 팍팍한 세상인데 혼잣말을 삼키며 싱크대에서 물을 한 잔 마시려는데 딩동하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싶어 문을 열었더니 뜻밖에도 큰아들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양손 가득 화려한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들고 말입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바빠서 못 올 줄 알았는데 겨우 시간 냈습니다. 자식 얼굴을 보니 서운했던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저 반가웠습니다. 부랴부랴 멸치 국물이라도 우려내서 밥을 차려주려는데 민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아주 두껍고 화려한 책자 하나를 꺼내 놓더군요. 황금빛 글씨로 로열파크 실버타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랜 고민 끝에 어머니를 위해 아주 좋은 제안을 하려고 왔어요. 여기 요즘 가장 핫한 고급 실버타운이에요. 의사,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삼시세끼 최고급 호텔 뷔페처럼 밥이 나와요. 게다가 어머니 좋아하는 요가, 원예, 미술 클래스까지 다 있어요. 혼자 적막한 집에서 요리도 안 하시고 친구분들이랑 어울리며 사시는 게 훨씬 행복하지 않겠어요? 비용은 제가 다 대겠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자식들이 이제 내가 짐이 되는구나. 나를 멀리 치워버리려고 하는구나 하는 서운함이 제일 먼저 앞섰지요. 제 표정이 어두워지자 민우는 손사래를 치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절대 귀찮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즘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 가고 싶어서 줄을 서요. 자식들한테 얽매이지 않고 어머니만의 멋진 실버 라이프를 즐기시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저랑 같이 구경이라도 가봐요. 직접 보시면 마음이 바뀌실 겁니다. 민우의 간곡한 눈빛을 보니 내가 너무 고리타분한 생각만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은 없었는데 이제라도 대접받으면서 화려하게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아주 조금 마음 한구석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황금빛 책자에 담긴 사진들이 너무나도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들의 차를 타고 도착한 실버타운은 그야말로 별세계였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호텔도 이만큼 화려할까 싶을 정도로 웅장한 외관에 정원은 잡초 하나 없이 완벽하게 가꾸어져 있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은자 어르신 환영합니다. 오늘 안내를 맡은 실장입니다. 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내부를 둘러보는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개인룸은 아늑하면서도 세련됐고 복도마다 최신식 운동기구와 도서관, 그리고 영화관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희 로열파크는 어르신들의 존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일체의 가사 노동에서 해방되실 수 있도록 모든 청소와 빨래, 식사는 저희가 전담하며 매일 원어민 강사의 대화 프로그램과 전문 요가 강사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실장의 유창한 설명을 들으며 민우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죠? 이 정도면 저도 나이 들어서 오고 싶겠어요. 그때 마침 정원을 산책하던 한 할머니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운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참 여유로워 보이더군요. 새로 구경 오셨나 봐요. 반가워요. 나는 여기 온 지 2달 된 박순자라고 해요. 아, 네. 안녕하셔요. 진짜 살기 좋으신가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순자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말도 마요. 집에 있을 땐 밥하기 싫어서 대충 물 말아 먹기 일쑤였는데 여기선 가만히 있어도 진수성찬이 나오잖아요. 친구들도 많아서 심심할 틈이 없어요. 고민하지 말고 얼른 들어와요. 동무하게. 그 순자 씨의 한마디가 제 마지막 망설임을 거두어 가게 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우아하고 대접받는 삶이어도 괜찮겠구나. 입주하는 날,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두 모여 짐을 날라 주었습니다. 손주 지아가 7살배기 고사리 손으로 제 옷가지를 정리하며 말하더군요. 할머니 여기 되게 좋다. 나도 맨날 놀러 올게. 큰아들 민우도 제 손을 꼭 쥐며 안도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전 재산 털어 여기 보증금 넣은 거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여기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만 지내세요. 자식들이 돌아가고 혼자 남은 첫날 밤 넓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일부터 시작될 화려한 황혼의 삶에 가슴이 설렜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실버타운의 야경은 마치 별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완벽한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천국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법일까요? 행복했던 시간은 정확히 3개월을 기점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매일 3번씩 마주하는 식탁이었습니다. 입주 초기에는 신선한 전복죽에 갈비찜, 유기농 샐러드가 번듯하게 나오더니 언제부턴가 반찬의 가짓수가 줄어들고 생선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국물은 간이 맞지 않고 밍밍하기 짝이 없었죠. 순자씨, 요즘 음식이 좀 이상하지 않아? 저번 주부터 고기에서 냄새도 좀 사는 것 같고. 점심 식사 도중 제가 숟가락을 놓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순자씨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었죠. 그러게 말이야, 은자씨.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었네. 게다가 저번 달엔 요가 수업도 강사 사정이라면서 3번이나 그냥 취소됐잖아. 대체 프로그램도 없이 방에만 있으라니 참. 참다 못한 저는 식당을 나오며 배식 담당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한마디 건넸습니다. 저기 총각, 요즘 국이 너무 짜고 생선이 너무 말랐는데 조리실에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 그러자 돌아온 것은 입주 초기의 그 친절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직원은 귀찮다는 듯 눈을 흘기며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어르신 수백 명 식사를 맞추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나이 들면 입맛이 변해서 짜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냥 드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돈을 안 내고 공짜 밥을 얻어먹는 사람처럼 무안을 주는 그 태도에 가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마주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오후 원예 수업이 취소되어 행정실에 문의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려는데 마침 행정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센터장과 팀장이 나누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분기 식단 단가 너무 높아. 더 낮춰.
어차피 저 노인네들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서 이게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구별도 못해. 대충 양념 강하게 해서 내보내. 센터장님, 그래도 입주민들 불만이 좀 나오는데요. 불만 좀 나오면 어때? 어차피 3개월 지나면 계약 해지해도 보증금에서 위약금 엄청 떼이게 되어 있어서 쉽게 못 나가. 계약서 도장 찍었으면 끝난 거야. 이제 마케팅 비용 줄이고 운영비 아껴서 마진 남겨야지. 직원들한테도 너무 상냥하게 대하지 말라 그래. 벌은 나빠져. 그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리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존엄, 행복, 그 화려한 단어들은 그저 우리의 전 재산을 합법적으로 갈취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던 겁니다. 돈을 지불하고 들어온 순간 우리는 대접받아야 할 인간이 아니라 그저 관리비만 꼬박꼬박 내다가 조용히 죽어가야 할 돈줄이자 짐짝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체의 이면을 알고 나니 실버타운의 그 화려한 대리석 바닥이 차가운 돛돌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실버타운이 아니라 거대한 무덤이자 감옥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24시간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며 어르신의 건강을 지킨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었지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야간에는 파트타임 간호사 1명만이 당직을 섰고 그마저도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복도에서 쿵하는 거친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문을 열어보니 맞은편 방의 이영호 할아버지가 가슴을 부여잡고 복도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려보세요. 여기 사람 좀 도와주세요. 저와 순자씨가 달려가 비명을 지르며 벽에 붙은 응급벨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은 흘러가는데 응급벨은 허공 속에서 요란하게 울릴 뿐 그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은자씨, 내가 경비실로 뛰어갈게. 119 좀 불러줘. 순자씨가 아픈 다리를 이끌고 복도 끝으로 달렸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결국 쓰러지신 지 25분이 지나서야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할아버지를 이송했습니다. 당직 간호사는 그제야 눈을 비비며 휴게실에서 나오더군요. 스마트폰을 보느라 벨소리를 못 들었다며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는데 분노를 넘어 깊은 환멸이 밀려왔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고비를 넘기셨지만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그 자리에서 명을 달리하셨을 겁니다. 이튿날 입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로비에 모여 다들 한마디씩 던졌지요. 이게 무슨 24시간 케어야? 우리 다 여기서 죽으라는 거지. 우리가 한 달에 내는 돈이 수백만 원인데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야? 하지만 그 불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입주민들을 압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주동적으로 항의했던 어르신들의 방에는 청소 서비스가 교묘하게 누락되거나 식사 시간대 은근히 배식을 늦게 주는 등 치졸한 보복이 가해졌습니다. 결국 노인들은 서서히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거기 생활은 어떠냐는 자식들의 안부 전화에 응, 여기 천국이다. 걱정 마라 하며 눈물을 삼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기운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숨죽여야 하는 노인들의 무기력함이 온 건물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 감옥 같은 생활 속에서 제 유일한 버팀목은 7살 난 손녀 지아의 사진이었습니다. 마침 다가오는 주말이 지아의 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손녀에게 줄 분홍색 큰 리본이 달린 인형을 준비해 뒀습니다. 밤마다 인형을 바라보며 지아가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이 제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생일날 아침 막내딸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지아 생일 파티 집에서 작게 하는데
올 수 있지? 지아가 할머니 꼭 보고 싶대. 그럼 가야지. 우리 강아지 생일인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갈게. 기쁜 마음에 옷을 곱게 차려입고 인형 상자를 품에 안은 채 로비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정문 앞을 지키던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은자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오늘 손녀 생일이라 저녁에 가족들 좀 만나고 오려고 해요. 그러자 보안 요원은 차가운 태도로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규정상 주말, 야간 외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려면 최소 3일 전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보호자 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단 외출 후 복귀하실 때는 외부 감염 차단 명목으로 센터 지정 병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복귀가 가능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규정이었습니다. 내 돈 내고 내가 살겠다는데 내 손녀 생일 파티에 가겠다는 것조차 이토록 모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니요. 아니 내가 죄수요? 내 돈 내고 여기 사는데 왜 내 마음대로 외출도 못한다는 말이요. 저녁만 먹고 금방 올 거요. 보내줘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나가려 하자 보안 요원은 제 팔을 강하게 붙잡아 밀쳤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분홍색 인형 상자가 대리석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리본이 찢어졌습니다. 어르신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다른 입주민들에게 방해가 되니 방으로 이동 조치하겠습니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도 그저 냉담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손녀의 선물 상자를 가슴에 안고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 홀로 앉아 찢어진 리본을 만지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이 차가운 벽 속에 집어 던졌을까? 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자존심 때문에 이 고독하고 비참한 감옥을 자처했을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자책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주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화려한 창살 속에 갇힌 짐승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제가 방에서 꺼져가는 불씨처럼 울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 씨였습니다. 순자 씨는 제 찢어진 선물 상자와 퉁퉁 부은 눈을 보더니 문을 걸어 잠그고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은자 씨 울지 마. 우리가 나이가 들었지 바보가 된 게 아니잖아. 이대로 여기서 시들어 죽을 순 없어. 우리 나가자. 여기서 나가서 진짜 우리 삶을 살자고. 나간다고? 순자 씨,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위약금이 보증금의 절반이 넘는다고 했어. 우리 전 재산이 여기 묶여 있는데 그 돈 다 날리면 우린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 제가 절망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순자 씨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저놈들의 죄를 다 밝혀내서 당당하게 한 푼도 안 떼이고 나가야지. 저들이 계약을 위반했잖아. 우리가 증거를 모으는 거야. 그날 밤부터 저와 순자 씨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네 둘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비웃겠지만 우리에게는 흐려지지 않은 정신과 억울함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불을 끄고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켠 채 공책에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몇 월 며칠 식단에 나온 고기에서 냄새가 났고 배식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몇 월 며칠 야간 응급 상황 발생 시 당직자가 자리를 비워 대처가 20분 이상 지연됨. 몇 월 며칠 직원이 입주민에게 가한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뒤져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상자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고 저는 배식 담당 직원들이 노인들을 비하하며 어차피 금방 죽을 노인네들 대충 줘라고 대화하는 내용을 스마트폰 녹음 기능으로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도 우리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슬그머니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직원이 방에 들어와 툭 던지고 간 부실한 서비스 명세서, 관리비 청구서의 허위 내역 등 증거물들이 우리 방으로 조금씩 모여들었습니다.
그 증거가 담긴 공책이 한 권, 두 권 쌓여갈 때마다 제 안에서 죽어가던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던 무기력한 노인이었지만 지금은 내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는 강인한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두 수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저와 순자 씨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우리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가장 엄숙한 날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단단한 발걸음으로 센터장실 문을 두드리고 거침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죽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센터장은 우리를 보더니 픽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아침부터 무슨 일이십니까? 외출 사유서라면 규정대로 행정실에 제출하세요. 저는 품에 안고 있던 두꺼운 서류, 뭉치와 녹음기가 켜진 스마트폰을 센터장의 넓은 대리석 책상 위에 쾅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외출증 끊으러 온 거 아니요. 오늘부로 이 로열 파크와의 모든 계약을 해지하겠소. 센터장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해지요? 하하, 어르신들 노후에 치매 기운이 오셨나 본데 계약서 안 보셨습니까? 중도 해지하시면 보증금의 60%가 위약금으로 청구됩니다. 그 돈 날리고 나가시면 갈 곳은 있으십니까? 자식들이 좋아하겠어요? 그 비열한 협박에 제 안에서 끓어오르던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책상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 눈 제대로 뜨고 똑똑히 봐라. 내 놈들이 유통기한 지난 쓰레기 식자재로 우리 장기를 썩히고 새벽에 사람이 쓰러져도 게임하느라 응급벨도 안 받고 노인네들 돈줄로 보며 비한 녹음 파일이 여기 다 들어있다. 위약금? 계약을 먼저 위반하고 우리를 사지로 몬 건 내 놈들이야. 순자 씨도 곁에서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이 증거들 들고 당장 보건소, 언론사, 그리고 노인권익보호 단체로 갈 것이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내 놈들이 쌓아 올린 이 화려한 천국이 어떤 지옥인지 세상 천지에 다 알려지겠지. 위약금 없이 보증금 전액 반환하고 합의서 쓸 건지 아니면 내일 아침 뉴스룸에 내 얼굴이 나오게 할 건지 지금 당장 선택해라. 센터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서류를 뒤적이는 그의 손끝이 눈에 띄게 덜덜 떨리더군요.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오는 본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토록 당당하고 거만하던 센터장이 소파에서 일어나 우리 앞에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잠시 철이 없었습니다. 오해가 있으셨던 모양인데 원하시는 대로 위약금 없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자료들은 저희에게 넘겨주시고 비밀을 유지해 주신다는 조건입니다. 그 비굴하게 꺾인 고개를 내려다보며 저는 깊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기운이 없다고 해서 짓밟혀야 할 인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힘으로 그 거대한 감옥의 빗장을 부수고 승리한 것입니다. 실버타운을 나서던 날 수많은 입주민 어르신들이 로비까지 나와 우리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분들의 배웅을 받으며 저는 당당하게 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는 실버타운에서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딸 수연이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고 아늑한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순자 씨와 저는 같은 동 위아래 집에 살기로 했지요.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지만 베란다 가득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진짜 내 집이었습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오랜만에 팔을 걷어붙이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손주 지아가 좋아하는 소불고기를 재우고 싱싱한 시금치를 치대고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실버타운의 차가운 뷔페 음식이 아니라 내 손으로 정성을 담아 만드는 진짜 밥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초인종이 울리고 자식들과 손주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온기로 가득 찼지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아가 달려와 제품에 안기는데 실버타운에서 얼어붙었던 제 가슴이 비로소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보던 노을은 인생의 끝을 알리는 쓸쓸한 종말 같았지만 내 집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바라보는 노을은 내일의 찬란한 태양을 준비하는 평화로운 휴식 같았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보다 내 발대가 묻은 소박한 장판 위가 100배, 1000배는 더 따뜻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밤이었습니다.